자, 이제 채권, 오늘 민법 채권에서도 채권 소멸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멸주가 좀 채권 양도 받고 네. 채권 인수하는 걸 공부를 했고, 이제는 채권이 소멸. 채권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지? 없어져요. 빚이 없어지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채권이 소멸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봅니다. 첫 번째, 469조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채무의 변제는 그 채무와 관계없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 인수에서 돈을 온유가 빌렸는데 온유가 갚아야 되는데 제3자인 온유 아버지가 돈 갚아줄 수도 있겠지. 제3자도 할 수 있다. 단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온유가 돈을 빌렸는데 온유가 갚아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아들리나가 갑자기 그 돈을 주려고 그러면 갚아줄 때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누가 오케이 해야 돼? 온유가 제가요. 오케이 해야 되는 거야. 네. 온유가 오케이 안 했는데 그냥 막 갚아주면 안 되는 거야. 응? 왜? 갚아주고 그걸로 협박할 수도 있으니까. 맞지? 네. 그래서 자 1번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 이익 받은 한도 내 효력이 있다.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 이익 받은 한도 내에 효력이 있다. 자 예를 들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인데 네.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 대신해서 을한테 변제를 했어. 변제를 했는데 변제를 하면 뭐 변제를 해줄 수 있지 제3자로서 네. 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을이 변제를 하기 전에 이 을의 이 채권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그래. 채무 인수. K한테 이행인수. 양도가 되든지 네. 인수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몰랐어. 아무튼 이 사람한테 변제할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변제해야 되는데 잘못해버렸지. 근데 이거 저번에도 배웠는데 저거 채무자 허락 없이 그래. 양도하면은 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잖아. 승낙해야 돼. 그래. 이게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제 받을 권한 없는 자. 이 사람은 변제 받을 권한이 없는 자야. 맞지? 이 사람은 변제 받을 권한이 없는 자야. 네. 권한이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한테 변제를 해버렸어. 그럼 이건 잘못된 변제야, 이거 자체가. 네. 그런데 이 변제로 인해서 누가 채권자가 이 K라는 사람이 이익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 이 중간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아들이고 이 사람이 아빠야. 그러면 아빠한테 줘야 될 거 아들한테 줬지. 네. 그럼 아빠가 왜 그래? 아들한테 줬어. 그러고 이 아들이 그 돈을 다 써버렸어. 네. 그래, 아니 내 아들이니까 내가 받은 걸로 퉁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네. 그래서 채권자의 이익 받은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아니면 여기 2번 보면 채권자가 이익 받은 게 뭐지? 1번 급부가 전달됐다. 예를 들어 아들이 받아서 아버지가 한테 주면 채권자가 이익 받은 거지. 네. 아빠한테 줘야 될 걸 아들한테 줬어. 그럼 아들이 이 돈을 받아서 아빠한테 줬으면 결론적으로 아빠가 받았지. 네. 그럼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거야. 중간에 받은 사람은 잘못 줬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내가 준 사람한테 돈이 갔잖아. 네. 급부가 전달됐잖아. 1번. 급부가 전달됐기 때문에 그 채권자가 이익 받은 거야. 2번. 채권자가 사후 추인한 거. 아들한테 줬어? 그래. 그럼 내가 받은 걸로 칠게. 이게 사후 추인이지. 네. 그러면 이것도 인정되는 거야. 3번.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실질적 이익이 생기면 되는 거야. 아무튼 채권자의 이익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변제로 보는 거야. 그런데 아들한테 줬는데 아빠가 나 그거 인정 못해. 왜 나한테 직접 안 가져와? 그러면 인정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인정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들이 받아가지고 아빠한테 안 줘버렸어. 그럼 이것도 인정 안 되지. 자, 이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은 현실 제공해야 된다. 현실 제공. 현실 제공이라는 직접 돈을 줘야 된다. 현실 제공이란 말은 직접 돈을 줘야 된다. 채무자가 돈을 주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이제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래. 네. 어? 하인이네요. 자, 채무자가 1억을 빌렸어. 채권자한테 그 1억을 갚으려고 하는데 갚을 때는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서 갚아야 돼? 1억 갚을 때는 어디 가야 되냐고. 1억 갚을 때는 그 채권자의 그래, 채권자가 있는 거 주소지. 네. 채권자 주소지 가야 되지. 혹은 사무실 같은데. 그래. 일단은 주소지라고 해. 주소지에 갖다 줘야 돼. 네. 갖다 줘야 돼. 갖다 줄 때 직접 가서 갖다 줘야 돼. 네. 네. 뭐 가는 척 하면 안 되는 거야. 직접 갖다 줘야 돼. 그래서 채무자가 네. 직접 이 사람 집에 가지고 갔어. 네.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 변제를 거절했어. 나 못 받겠어. 이 사람이 변제를 거절해. 나는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갖다 줬는데 안 받아?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나 지금 너한테 돈 갚을 준비 다 됐어. 나 돈 여기 가져왔어. 1억 가지고 왔어. 지금 여기 있어. 준비 다 됐어. 그리고 너 빨리 나한테 이 돈 받아. 라고 수령을 왜 이래 소리가 나지 오늘? 여기 이거 하면 자꾸 소리가 나요. 가만히 있으면. 오늘따라 많이 나네. 변제 준비 완료 통지 후에 너 빨리 수령해 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너 수령해 하고 통지하면 네. 되는 거야. 이 사람 갖고 갔는데 그 사람이 꼭 자 여기 있어요 1억 있어요 하고 이 사람이 이 돈을 직접 이렇게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해도 나 지금 줄 준비 다 됐어요. 언제까지 받으세요 라고 통지만 해도 그거 뭐 이미 준 거와 마찬가지라고. 내가 변제하려고 한 거와 마찬가지. 그 사람 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자기가 안 받은 거지. 그건 그 사람 책임인 거야. 그래서 1번 금전 채무는 돈을 빌린 그 채무는 채권자 면전에 제시할 필요 없고 채권자 면전에 1억 있어요.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줄 필요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채권자 주소에 집에 갔어. 갔는데 못 만났어. 못 만나서 가지고 왔어. 네. 그럼 그것도 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야. 주려고 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야. 못 만나. 그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났잖아. 그럼 이 사람이 주려고 한 노력이 효과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원본과 이자 지급 의무시는 전액을 제공해야 된다. 이제 변제를 할 때 1억을 빌리면 빌리는 순간 뭐가 생기지? 이자가 생기지. 네. 이자가 생기지. 네. 이제 먹지 마. 수업할 때. 쉬는 시간에 먹어. 네. 물만. 물도 먹지 마. 수업할 때. 물도 먹지 마. 수업할 때. 딱 집중해. 네. 1억을 빌리는 순간 이자가 발생해. 그러면 갚을 때는 원금 1억과 이자 뭐 100만 원 이걸 같이 갚아야지. 갚는 순간에 원금만 갚으면 갚은 거다 안 갚은 거다 다 갚은 게 아니다. 네. 이자까지 다 갚아야 갚은 거다. 그러니까 원금만 1억 원 들고 와서 여기 있어요 하면 그건 갚은 거다. 갚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이자는 이자 없어? 그럼 그건 갚은 게 아니야. 채권증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갚으러 막 갔더니만 왜 이렇게 오늘따라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이거 가만히 그냥 이거 있는데도 쓰기만 해도 이상하네. 금전책 그래 넘어가자. 3번 채권증서 반환 청구권은 네. 채권 전부 변제 시 인정되나 영수증 교부 의무와 변제는 동시 이행 관계다.
자,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네. 1억을 빌렸어. 네. 빌리면서 뭐랬냐면 이러면서 이 채권자가 채권 이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채권 정서. 네. 나 너한테 1억 받을 거 있어 하고 1억에 대한 정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네. 이 1억 정서를 이 채무자가 1억을 주고 요거를 없애야 되지. 네. 이 돈을 주고 이 정서를 없애야 되는 거야. 네. 돈을 주고 이 정서를 없애야 되는데 이러려면 없애려면 1억 전체를 다 갚아야 요게 없어지는 거야. 아. 응? 자, 그러면 순서적으로 어떤 거야? 돈을 갚아야 정서를 소멸시키지, 파괴시키지. 네. 네. 1억을 갚아야 영화에 이런 거 있지. 영화에 보면 네. 돈을 갚으면 뭐 종이 쪼가리 각서 쓴 거 있지. 도장 찍은 거. 네. 뭐 짝짝 째주지. 네. 순서적으로 돈을 갚는 것과 정서를 째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나 순서가 있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지. 돈을 주지 않는 한 절대 안 짠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돈을 줘야 그 정서가 소멸돼. 네.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 아니요. 아니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네. 그런데 요 1억 주는 것과 1억을 다시 갚는 것과 이 사람 채권이 이 사람 채권자가 나 1억 받았어라는 영수증을 써주는 거. 영수증 써주는 거. 네. 주는 거. 나 1억 받았다는 영수증 써주는 거. 응? 네. 요거는 동시에 일어나. 동시.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이해했어요. 자, 원유가 지연이한테 1억을 빌릴 때 지연이한테 원유가 뭘 써주냐면 나 1억 빌렸다는 정서를 쓴단 말이야. 정서를 작성해. 그럼 그 정서에는 네. 뭐라고 적혔어? 원유가 나한테 언제 몇 월 며칠 1억 빌려갔다 하고 서로 도장 찍겠지. 요게 네. 정서야. 네. 요걸 썼어. 이게 1월 1일 날 정서를 쓰고 돈을 빌려줬어. 정서를 쓰고 돈을 빌려줬단 말이야. 자, 이제 돈을 갚을 때 2월 1일이 돼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네. 갚을 때는 원유가 먼저 돈을 갚고 네. 그리고 나서 지연이가 정서를 이제 파괴하는 거야. 소멸시키는 거야. 아. 알았지? 네. 돈을 갚아야 정서를 파괴해 주는 거야. 네, 어? 이게 증서도 있고 근데 등기도 하지 않나요? 뭐 저당권 등기랑 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등기했으면 그건 나중에 이건 등기 얘기가 아니라 아. 요 정서 파괴는 돈을 받아야 파괴를 해주는 거야. 네. 근데 돈을 받음과 동시에 같이 하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영수증. 영수증을 써주는 거. 영수증 발급해 주는 거. 이건 누가 발급해 줘? 이 지연이가 발급해 주겠지. 네. 나 돈 받았어 하고 돈 받았다는 그 확인서, 그 영수증은 돈과 함께 같이 전달돼요. 돈이 오갈 때 영수증도 같이 가는 거예요. 아. 오케이?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 네. 정서 파괴는 순서에 따라서 나중에 되는 거지만 영수증은 돈 받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영수증 교부 의무와 변제는 동시 이행 관계다. 영수증 교부 의무와 채권 정서는 동시 이행이 아니다. 먼저 해야 된다. 변제를 해야 채권 정서가 없어진다. 근데 영수증은 채권과 동시에 주고받는 거다. 네. 자, 이제 자, 원유가 이제 1억을 빌리면 어떻게 되냐면 1월 1일 날 1억을 빌렸어. 네. 그러면 1억의 채무가 생기지. 네. 그러면 2월 1일 날
1억의 채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이자가 발생하지. 네. 그리고 이 1억의 채무를 질 때 뭐 등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네. 저당권 등기도 하겠지. 네. 뭐 하고 뭐 어떤 담보등기. 뭐 어떤 뭔가 절차를 위해서 돈이 들어가겠지. 네. 돈이 들어가겠지. 이게 뭐냐면 비용이야, 비용. 돈을 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겠지. 네. 예를 뭐 들어 법무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은행에 빌리는 대신 뭐 빌리는 거 뭐 어떤 그걸 돈을 낼 수도 있고 이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그러면 돈을 빌림으로 생기는 게 첫 번째 비용이 들어가고 또 네. 돈을 빌림과 동시에 생기는 이자가 있고 네. 또 돈을 빌렸다는 그 원금이 있지 원본. 네. 이 세 개가 생겨. 돈을 빌리면 비용과 이자와 원본이 생겨. 원본. 응? 원금이라고 하는데 이 원본 이 세 개가 생기는데 이거는 항상 생겨. 비용, 이자, 원본은 생겨. 돈을 빌림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생기는 거야. 네. 자, 그럼 돈 갚을 때는 자, 이 비용이 100만 원이야. 이 비용이 100만 원. 네. 이자가 100만 원. 네. 원금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돈 갚는 사람이 500만 원을 갚았어. 500만 원을 갚았어. 그럼 어떤 게 없어지는 거야? 원본이요. 어떤 게 없어지냐면 우리가 생각해서 원금부터 없어질 것 같지? 네. 그 원금이 없어지면 누가 좋아? 지금 채권 세무자가 좋죠. 좋아? 채권자가 좋아? 채무자가 좋죠. 세무자가 좋지? 네. 채권자는 손해지. 네. 그래서 채권자를 위해서 비용부터 없어요. 돈 받는 사람이 돈을 받아야 되잖아, 제대로. 아. 받아야 될 사람이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비용을 먼저 없애고, 이자를 없애고, 원금을 없애요. 항상 뒤에서부터 거꾸로 없애. 그래서 500만 원 갚으면 비용 먼저 없애고, 이자 먼저 없애고, 원금 300만 원을 빼고, 700만 원의 원금이 남는 거야. 그럼 그 시간부로 700만 원에 대한 또 이자가 붙기 시작하겠지? 어? 네, 네. 근데 원금부터 없애버리면 원금 500만 원이 없어져 버리니까 5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만 원이고 7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2만 원이면 채권자는 만 원 손해 보는 거지. 네. 그래서 비용을 먼저 없애고 이자를 없애고 원금을 없앤다. 그래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대로 변제를 시킨다. 그게 법정 변제 충당 순서예요. 비용, 이자, 원본. 자, 그리고 비용, 이자, 원본으로 하고 또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1억 빌리는데 첫 번째 네. 첫 번째 1000만 원을 빌리고 네. 또 1년 후에 2천만 원을 빌리고 또 2년 후에 또 3천만 원을 빌렸어. 3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러면 요거는 1년 후에 오고 네. 요거는 2년 후에 채무 상환을 해야 되고 요거는 3년 후에 채무 상환을 해야 되는 거야. 1년, 2년, 3년. 네. 돈 금액도 다르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떤 거 먼저 변제가 되느냐, 어떤 거 먼저 없어지느냐 하면 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거. 예를 들어 채무자가 3천만 원을 갚았어. 네.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없어져? 1번이요. 먼저 도래하는 거. 요게 먼저. 그 다음 요거. 요 순서로. 네. 3천만 원 갚았다고 내가 3천만 원 큰 거 이거 갖고 싶어. 그렇다고 이게 갚아지는 게 아니야. 아니요. 먼저 빌린 거, 빨리 없어지는 거, 이행기가 도래하는 순서 있는 것부터 순서적으로. 네. 또 그리고 두 번째 변제 이익이 많은 거. 내가 변제했을 때 나한테 이익이 많은 거. 변제 이익이 많은 게 뭔지는 이제 뒤에 가서 보고 또 먼저 도래한 또는 도래할 채무. 이미 도래했다면 그거 먼저 갚아야 되겠지. 네. 내가 이제 돈을 갚으려고 하는 시점이 여기야. 확정일자. 네. 아니 갚으려고 하는 시점이 여기야. 그러면 요건 이미 도래했지. 네. 그럼 이걸 먼저 갚아야 되고 네. 이제 앞으로 도래할 거 갚고 나중에 도래할 거 갚고 순서대로. 네. 그리고 채무액을 비례해서 변제한다. 그리고도 예를 들어 다 똑같다. 다 똑같으면 뭐 이것도 같고 똑같이 도래 시간이 똑같아. 도래되는 게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채무액에 비례해서 변제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 1,000만 원, 이거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럼 각각 1,000만, 1,000만, 1,000만 이렇게 하면 얘는 3,000만 원인데 제일 많은데 억울하지. 네. 네. 그럼 예를 들어 얘는 뭐 3,000만 원 중에 1,500만 원 얘 거 없애고 네. 얘 거 뭐 한 700만 원 없애고 얘 거 300만 원 없애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없앤단 말이에요. 600만 원 이런 식으로 네. 비례해서 빌린 금액에 비례해서 이것이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다. 요거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야. 얼마를 언제 빌리고 했는데 얼마를 변제했다 그러면 뭐 어떤 게 없어지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지? 경매 시에 변제 충당의 합의가 있어도 자, 경매를 했을 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갚지 말고 원본 이자 비용 순으로 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 그렇게 안 된다고.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법정 변제 충당 방법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서대로 해야 된다. 변제가 된다. 네. 자동으로. 뭐 순서대로? 비용 이자 원본. 뭐 한 번 더 뭐라고? 비용 이자 원본. 비용 이자 원본 순서대로. 네. 자, 이제 보증 채무보다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 변제가 변제 이익이. 자, 앞에서 변제 이익이 많은 거 그랬지. 네. 변제 이익이 많은 것을 먼저 변제한다 그랬단 말이야. 네. 자, K라는 사람이 A한테 1억을 빌렸어. 네. 1억을 빌렸어. 1억을 빌렸고 그 보증 채무 있죠. 보증 채무인데 잠깐만. A라는 사람이 K에게 1억을 빌렸고 빌린 게 있고 직접 빌린 게 K가 A한테 직접 돈을 빌린 게 있고 K가 B의 보증을 서기 위해서 1억을 보증 쓴 게 있어. 돈은 누가 썼어? B가 빌렸지. 네. 빌렸는데 보증을 K가 썼어. 자, 이런 상황에서 K가 1억을 갚았어.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없어지냐 이 말이야. 자, K가 A한테 직접 1억 빌린 게 있고 K가 B의 보증으로 1억을 보증 쓴 게 있어. 근데 B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K가 갚아야 되지. 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K가 이때 1억을 갚았어.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없어지느냐? 이때는 K가 직접 빌린 거. K가 직접 빌린 게 먼저 없어진다. 당연히 내가 직접 빌린 게 더 나한테는 좋은 거지. 네. 내가 보증 쓴 걸 갚는 게 나한테 좋은 거야. 내가 직접 빌린 거 갚는 게 좋겠지? 네. 그래서 이게 똑같은 1억을 갚아도 이게 나한테 이익이 있지. 이익이 더 크지? 네. 이익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이익이 더 큰 순서대로 없어진다 이 말이야. 다 내가 갚을 거지만 두 개 다 똑같은 뭐 도래 시기도 똑같고 다 똑같으면 나한테 이익되는 게 먼저 없어진다. 네. 그 말이야. 자, 보정이 있는 채무와 보정이 없는 채무는 변제 이익이 같다. 보정이 있는 채무와 보정이 없는 채무는 변제 이익이 같다. 자, 이번에는 또 뭐냐면 K가 A한테 1억을 빌렸고 1억에 빌린 거 있고 K가 A한테 1억을 빌렸는데 요거는 1번 K가 A한테 1억을 빌렸는데 이 K한테 B라는 보증인이 있어. 자, 요 상황에서 K가 1억을 갚았어. 자, 이때는 어떤 게 없어져? 그러면은 K가 A한테 준 거예요. 자, 이때는 요거 갚으나 다 K 거지 지금은. 네. 다 K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갚으나 이거 소멸하나 이거 소멸하나 아무나 소멸해도 돼. 이때 상황이 이것과 이게 달라.
이거는 지금 빌린 사람이 다르지. 네. 내가 빌렸고 내가 보증했고 네. 그럼 내가 빌린 게 먼저 없어져. 네. 근데 이번에는 둘 다 내가 빌렸는데 하나는 보증인이 있고 하나는 없고요. 맞지? 네. 그럼 보증인이 있는 게 먼저 없어질 것 같지? 아니요. 아니, 실제로 보면 보증인이 있으니까 없어지면 이 사람이 홀가분해지잖아. 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둘 중에 K 입장에서는 둘 중에 아무거나 갚으면 나한테 변제이익이 똑같다고. 이때는 아무거나 갚으면 된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보증이 있는 채무와 보증이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이 같다. 요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분 했나? 저희 한 25분. 얼마 안 했네. 근데 한 1시간 한 것 같지 느낌이. 네. 자 여기 일단 끄라 잠깐.